안녕하세요, 서승국입니다. 오늘은 그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5, 6회에 걸쳐서 이 아티스트가 알아야 될 프로파일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유니티에 있는 빌트인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A 플러스 Asset Explorer라는 그 플러그인 가지고 프로파일링 하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파일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플러그인으로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써봤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도 일반 아티스트들이 아주 손쉽게 사용해서 퍼포먼스를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캔디 매치 3라는 프로젝트를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인스톨을 한 다음에 A 플러스 Asset Explorer를 인스톨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set Explorer 같은 경우는 20불뿐이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캔디 매치 3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근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티스트가 알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쳐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샘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스톨부터 시작을 하죠. 인스톨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뭐 add 패키지가 미싱 됐다고 하니까 패키지부터 인스톨을 하죠. 바로 그 add 버튼 어쩌고 나오죠. 네, 결국은 네, advertise만 이 패키지가 미싱 됐다는 거라서 인스톨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죠. 씬을 하나 로드를 해야겠죠. 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아웃도 뭐 톤을 이렇게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A 플러스 S를 인스톨 할 차례인데 바로 인스톨 들어가겠습니다. 툴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그 A 플러스 Asset Explorer라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이 조금 다른 이유는 다른 것들은 보통 실행이 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데 얘는 이 툴에 가서 얘를 실행을 시키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실행을 시키고 나면 이 Asset Explorer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모든 걸 이 메뉴에서 이렇게 그 화면에서 봐가지고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방법이 약간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장점으로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딱 열고 나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여기 뭐 이렇게 대충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빌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트리거 빌드를 눌러야 되는데 문제는 빌드 셋업이 돼 있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 막 어거지로 빌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제 빌드하는 법도 조금 배워볼 겸 빌드 세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빌드 세팅을 열으셔서 자 이렇게 갔으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하는 그 빌드 플랫폼이 윈도우냐 iOS냐 모바일을 사용하시는 분 특히 이 캔디 크러쉬류의 게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모바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그 플랫폼을 스위치를 해서 iOS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빌드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스위치 플랫폼을 먼저 누르고요. 네, 그 빌드 스위칭이 다 끝났고요. 물론 이게 파일이 150메가, 뭐 110, 뭐 180메가짜리 파일이기 때문에 1분 이내에 끝나지만 이 프로토타입을 많이 하는 프로젝트거나 파일 사이즈가 엄청 커진 프로젝트는 이 플랫폼을 바꾸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빌드 플랫폼을 확인하고 플랫폼을 바꿔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 세팅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쭉 내려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인데 최소한의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랑 뭐 이런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전혀 되지가 않아요. 특히 그 사이닝 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에는 이게 없으면 아예 빌드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뭐 사이닝 팀 아이디 없이도 빌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요 이름을 넣는 방식은 컴점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 규칙이기 때문에 뭐 테스트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앱 이름 이렇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컴점 테스트점 테스트는 회사 이름 점 앱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거나 만드셔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닝 팀 아이디는 이제 여기부터는 애플 디벨로퍼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아이디 인포메이션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시고 이제 빌드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빌드 누르면 빌드가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이제 트리거 빌드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OK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빌드 화면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빌드를 누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빌드를 누르게 되면 이 빌드를 어디다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현재 이 캔디라는 그 폴더를 git이라는 폴더 밑에 만들었어요. 빌드를 이 안에다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 안에다 하게 되면 소스 컨트롤 소프트웨어, 소스 트리라든지 스마트 git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경우 빌드 테스트하는 파일이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빌드 할 적마다 파일이 늘어나고, 제가 빌드한 파일이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다 그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 걸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내 프로젝트 파일을 나가셔서 뉴 폴더 같은 거 하나를 만드셔서 이름을 편하신 대로 짓고, 그 다음에 셀렉트 폴더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다 빌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빌드를 하시는 거죠.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냥 그 폴더에다가, 그 안쪽에다가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 만들었는데, 이건 습관적으로 무조건 바깥에다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뭐 물론 에셋 트래킹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혼자 개발하시는 분은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남이랑 파일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 유니티 쓰는 사람 중에 프로젝트를 혼자 하는 사람이 세상에 뭐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팀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이랑 하는데, 그 빌드 테스트를 그 프로젝트 안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우리 프로젝트 바깥에서 빌드 테스트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빌드가 끝났습니다. 네, 빌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화면이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빌드 메뉴를 한번 볼게요. 파일에서 빌드 세팅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추가된 씬이 하나도 없잖아요. 씬이 하나도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게임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씬 3개를 다 추가했습니다. 뭐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실수한 거를 제가 뭐 삭제하지 않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게임에서 사용하는 씬 3개를 다 추가했습니다. 이제 다시 빌드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빌드 테스트 하기 전에 이 Asset Explorer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얘가 자체적으로 캐시를 만들거든요. 그 캐시를 지워 주셔야 돼요. 그걸 지우지 않고 빌드를 하면 똑같은 정보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리프레시 캐시를 해가지고 캐시를 지웁니다. 자, 이제 캐시를 지웠죠. 자, 다 지워졌고요. 정보들이 다 이제 사라진 게 보이고요. 오버뷰 봐도 원래대로 돌아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얘를 끄고 빌드를 누르게 되면, 트리거 빌드를 누르면 OK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빌드를 누르죠. 여기다가 하겠다고 했을 때 어펜드하고 리플레이스가 있는데, 리플레이스 해보죠. 이번에 왜냐하면 씬이 추가된 게 많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펜드가 항상 빠르긴 한데, 이번 경우 같이 씬 파일이 여러 개 미싱이 되거나 했을 경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저는 그 리플레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빌드가 끝났고요. 이제 앱 사이즈가 293메가, 예, 거의 300메가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뭐 여기 이제 코드는 1.5메가, 뭐 프리팹이 뭐 한 8메가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텍스처예요. 그럼 다시 텍스처로 돌아가겠습니다. Asset Explorer에서 텍스처를 돌아가면 여기서 스토리지 사이즈를 누를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사용되고 있는 텍스처에다가 이렇게 체크 마크를 해서 얘는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이런 텍스처 14메가씩 돼요. 뭔지 알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 그러면 바로 선택을 해서 여기 이렇게 보여줘요. 네, 이렇게 보여주면 얘가 이런 텍스처구나.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모바일 게임인데 그 텍스처 사이즈가 뭐 1440에 3500이에요. 굉장히 크죠. 이대로 다 쓰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텍스처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8개? 예, 요 8개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얘를 수정을 하겠다.
아, 그러면 어떻게? 여기 좀 아이콘들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적응하기 좀 힘든데, 이렇게 해서 9개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우르르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우르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얘를 사이즈를 뭐 2K로 난 줄이겠다. 우리 게임은 2K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 어플라이를 누르죠. 예.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스케일이 줄어서 얘 하나만 뭐 요거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꺼서 언셀렉트하고 얘를 다시 셀렉트해서 보시면 네. 다시 얘를 선택해서 보시면 이제 파일 사이즈가 이제 4.9메가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럼 아까 이것도 바뀌었네요. 제가 이전 버전 사용하던 거는 이렇게 바꾸고 나와도 여기가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바로 업데이트 돼서 14메가 쓰던 게 이제 4.9메가로 줄은 거죠. 그러면 텍스처 하나당 10메가씩 절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잘못한 것들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뭐 요런 텍스처라든지 요 텍스처 한번 열어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비율만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100% 이 UI 작업하신 분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UI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마주라를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텍스처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9 슬라이스 방식을 이용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잘못이 됐구나,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똑같은 그 파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파일을. 그래서 이 툴에 가시면 Duplicate Asset Finde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얘가 duplicate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줘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얘네 둘은 이름은 다른데 똑같은 파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 둘은 이름도 똑같고 텍스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똑같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분명히 똑같은 텍스처인데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자의 실수로 똑같은 이름으로 두 군데 파일을 저장하는 거죠. 요게 유니티의 약간의 문제이기도 해요. 뭐냐면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임포트를 못하게 만들어 주는데 유니티는 이름이 똑같아도 무조건 불러드릴 수가 있고 또 실수로 다른 로케이션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텍스처가 두 군데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 뭐 프로젝트가 작으면 금세 찾는데 프로젝트가 막 엄청 커지고 여러 사람이 작업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프로젝트 써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참여했던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 중에 얘로 돌려가지고 똑같은 텍스처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무조건 똑같은 텍스처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우리가 파일 사이즈를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파일 사이즈 줄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텍스처나 파일들이 같은 이름으로 또는 다른 이름으로 여러 군데 존재하는 경우, 그럴 경우 그냥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지금 이 텍스처는 하나에 3.4메가짜리 텍스처인데 이게 지금 두 군데 복사가 되는 거죠. 보시면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도 클라우드 텍스처가 세 군데나 있는 거죠. 눌러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경우, 이런 텍스처들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 우리가 얘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죠. 나머지는 지워야 되고요. 이런 불편한 작업을 아주 손쉽게 해주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Reference Finder라는 그 플러그인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플러그인의 경우는 이렇게 같은 파일이 있는 경우 하나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 하나 때문에 걔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셋 플로어만 알아봤는데요.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 이제 한 번만 쭉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기능은 같아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매터리얼에 가서 쭉 보시면 매터리얼들이 쭉 나오면 매터리얼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매터리얼들은 사이즈가 얼마 안 커요. 그래서 이 매터리얼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개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몇 개의 매터리얼을 사용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8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딱 나오고 현재 28개가 다 사용 중이죠. 작업을 하다 보면 매터리얼 개수가 막 수백 개씩 돼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150개인데 한 50개 정도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용하는 건지 안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두고 있다가 뭐 별 생각 없이 막 계속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과 안 사용하는 걸 구분을 해가지고 지울 건 지우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작업을 하다가 가끔 내가 파일을 지웠는데 계속 나타난다든지 또는 뭐 사이즈를 줄였는데 업데이트 안 된다든지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뭐 리프레시 캐시를 하고 다시 빌드 테스트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전보다는 툴이 많이 좋아져서 초창기 버전은 파일 사이즈 줄이거나 텍스처를 없애도 바로 업데이트 안 돼서 많은 에러를 먹었는데 이번 버전은 그런 면에서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 unused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와서 보시면 used 그 다음에 use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사용 안 되는 파일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에셋들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프로젝트 초창기 같으면 안 사용하는 것들은 일찌감치 지워주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개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정말 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어셋들은 다른데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불러들이는 게 굉장히 좋은 노하우고요. 꼭 그렇게 하실 걸 절대 권장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에셋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